자, 이어서 소유권의 마지막 부분이죠. 공동소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 셋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시험엔 주로 공유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제 비율은 90%예요. 이쪽은 가끔씩 지문 한두 개 정도 출제하는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공유를 중점적으로 끝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공유는 세 덩어리로 나눠주는데 첫째 지분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유물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세 사람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 다음 공유물 분할이요. 분할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느냐, 세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지분 살펴볼게요. 자, 세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땅을 샀다. 이때 갑도 3분의 1, 을도 3분의 1, 병도 3분의 1. 똑같이 지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땅을 사놨어요.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갑 이외 이 사람, 두 사람의 공유다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때 지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분은 소유권의 비율을 말해요. 소유권을 비율로 가지고 있는 거야. 비율로. 얼마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비율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분을 이해할 때 저는요, 이게 지금 컵이 좀 그런데 이게 컵이라면 이 속에 물을 섞어가지고 여기요 빨강색 3분의 1 컵, 여기는 노란색이라고 그러면 노란색 3분의 1 컵, 그 다음에 여기는요 파랑색 3분의 1 컵. 이렇게 여기다 넣어가지고 섞는 거죠. 섞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3분의 1씩 이 컵 안에 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지분의 정확한 이해예요. 이 안에 물 한 컵 안에 3분의 1씩 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섞여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1인이 공유물을 어느 한 사람이요 독점 사용권이 인정 안 돼요. 배평. 왜요? 골고루 다 퍼져 있잖아요. 지분이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여기를 독점해서 병이, 갑이, 을이 여기를 뭐 할 수 없어요? 독점해서 이만큼을 독점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독점권이 없어. 독점권이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세 사람이 같이 써야지 독점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다. 1인이 뭐 할 수 없어요? 독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분 처분할 수 있어요. 왜요? 지분은 소유권이야. 소유권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분 가진 사람은 내 마음대로 이거 어떻게 해요? 처분해도 돼요. 처분해도 되고 이 지분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대출 빼낼 수 있어요. 담보대출. 이때 동의 없이 가능해요. 그 다음 지분을 포기하면, 갑이 만약에요 갑이 지분 포기해버렸다. 이거 포기하죠? 그럼 얘 지분은 누구한테 가요? 을과 병에게 넘어가요. 근데 얘가 지분 포기하면 얘네들 좋아하죠. 왜요? 지분이 커지겠네. 얘가 지분 포기한 거는 누구한테요? 을과 병에게 귀속한다. 누구한테요? 다른 공유자에게. 여기 발표. 국가 아니에요? 다른 공유자고요. 국가가 뭐 했다고 지분을 가져가? 오케이. 이 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 요거죠. 지분 처분 특기요. 지분 처분은 동의 받아야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독점이 안 된다는 거 두 가지 꼭 챙기실게요. 두 번째, 공유물 이용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이 개인 거면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내 맘대로 처분하고 세주는 게 되죠. 근데 이게 누구 거예요? 공동 소유예요. 그러면 이용할 때 제약이 따라 제약이. 공유물 이용 문제죠. 첫째, 보존행위. 둘째, 관리행위. 셋째, 처분행위. 법학에서 물건의 이용관계는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가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야. 지켜. 지키는 걸 무슨 행위? 보존행위. 두 번째, 관리행위. 관리행위는 뭐 하는 거예요? 임대 주는 거야. 이 물건을 임대 주면 월세 나오죠? 수익을 얻죠? 관리행위. 그 다음 뭐 하는 거? 처분하는 거. 이 땅을 공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거. 매각하는 거죠? 셋으로 나눠져요. 이를 공유물 이용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 보존행위. 누가요? 각자예요. 각자 단독으로. 단독으로.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요. 지분의 과반수면 돼요.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그래서 이 공유물 이용은 법적으로 다 달라요. 보존행위냐 관리냐 처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걸 꼭 암기하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때 보존행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행위 첫째.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각자 단독으로 합니다. 별표.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되는 거는 세 가지예요. 1번, 2번, 3번. 셋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 첫 번째, 제3자가 공유물을 뭐하면? 불법 점유하면. 자, 이게 공동소유죠. 이 땅이요. 이 땅이 아니면 이 빌딩이 공동소유죠. 근데 누가요? 제3자가. 제3자가 여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 A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불법 점유. 그럼 이 공유자들은 그대로 둬야 지켜야 돼. 지키려면 뺏어와야죠. 불법 점유하는 거를 뺏어와야죠. 뺏어오는 게 바로 보존이야. 보존. 지키는 거야. 누가요? 각자. 각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단독으로 공유물 어디에요? 전부를요. 전부를 다 뺏어와요. 뺏어온다. 갑이 단독으로 뺏어온다. 여기 점유하는 거. 얘가 점유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거. 얘가 점유해서 건물 짓는 거 다 뺏어올 수 있어요. 뭘로? 보존행위로. 누가? 단독으로 전부를 뺏어옵니다. 근데 니은 가보세요. 니은. 두 번째. 공유 부동산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자, 이게 세 사람의 공유거든요. 근데 누가요? 외삼촌이요. 외삼촌이 이 부동산 관리해준다. 그러는 미명하에 외삼촌 앞으로요. 외삼촌 앞으로 등기를 한 거지. 등기를. 외삼촌은 지분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지분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세 사람 건데 조카들 건데 조카들이 어리다고 관리해준다는 미명하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거죠. 이 등기는 지분 없는 사람이 원인 없이 차지한 거죠. 원인 없이 외삼촌이 등기했죠. 그럼 제3자는 지분 없죠. 없으면 이분들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제3자에게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면 공유자는 지켜야죠. 어떻게 지켜요? 보존행위로. 보존행위로 전부를 말소해서 제구할 수 있어요. 갑이 이거 다 말소할 수 있어요. 외삼촌 이거 말소해. 왜? 외삼촌 지분 없잖아. 말소. 어디를? 전부를. 전부 날려버려. 이거 전부를. 예, 별표합니다. 전부를 말소할 수 있다. 누가 등기하면? 제3자가. 이 제3자 위에다 쓰세요. 외삼촌이 원인 없이 등기 꽂으면 이거 전부 날려버리는 거야. 왜? 지분 없는 사람이잖아. 외삼촌은. 그런데 3번은 달라요. 두 가지가 별색이에요. 여기가 별표. 공유부동산을 누가요? 공유자 1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팔았다면 이거를 누가요? 갑이 누구한테요? 정에게 처분했다. 매매를 했다는 거지. 동의 받고요? 안 받고. 갑이 이 땅 전부를 정에게 매각해서 등기를 소유권 이전해줘 버렸어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고 이렇게 처분해버렸죠. 그때 을과 병은 허락을 안 받았죠. 허락 안 받았으니까 이 등기를요. 이 제3자죠. 제3자한테 간 등기를 어떻게 달라고요? 을이나 병이 이걸 전부 말소가 되느냐. 여기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제3자가 가져갔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말소가 돼요. 전부 말소. 전부 뭐 해주세요? 말소해주세요. 이거 됩니다. 그럼 여기도요. 제3자가 등기했죠. 그러면 갑이 이걸 얘한테 넘길 때 얘네들한테 동의를 안 받았다는 거죠. 을과 병에게. 그때 을과 병이 이걸 뭐 해달라고요? 전부 말소가 되느냐? 이건 안 돼요. 을과 병이 이걸 뭐 할 수 없어요? 전부 말소가 안 돼요. 이건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바로 갑의 지분만큼은 처분할 권한을 가진 거잖아. 그래서 전부 말소를 못 시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요. 공유자 1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면 처분행위를 한 자신의 지분. 처분행위를 한 게 누구예요? 갑이죠. 갑의 지분 얼마? 3분의 1이죠.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뭐니까요? 유효니까 전부 말소가 안 된다. 여기 별책에. 그래서 갑이 만약에 큰 누나였어. 제가 실제 현장 강의에서 질문 받았던 게 이거죠. 이렇게요. 큰 누나 있고 동생들 쭉 있었어요. 큰 누나가 동생들한테요. 인감하고 서류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팔아먹었다는 거죠. 제3자한테. 그때 이 동생들이 제3자한테 이렇게 땅 처분한 거를 이걸 뭐 해달라고요? 전부 말소시킬 수 없다라는 거다. 왜? 큰 누나 지분 3분의 1만큼은 적법하게 매매가 된 거니까 이거는 전부 말소가 안 되더라. 굉장히 중요하죠. 외삼촌이 등기하면 전부 말소. 누가요? 큰 누나가 팔아먹으면
큰 누나가 팔아먹으면 전부 말소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실게요. 공유자 1인 할 때 공유자 1이 누구? 큰 누나가. 큰 누나가 매각을 한 거지, 매각. 이거는 전부 말소 못해요. 왜요? 큰 누나 집은 3분의 1은 깔고 있는 거니까 전부 말소할 수 없다. 여기 발표. 2번하고 3번 포인트 딱 대비적으로 정리해 주실게요. 자, 이게 보준행위죠. 보준행위에서 쟁점이 되는 게 바로 2번, 3번입니다. 내기 딱 저쪽 객관식으로 출제하게. 자, 이어서 관리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행위 넘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4번 하나 있네요. 4번에. 4번 옆에다 A 플러스 해두실게요. 이 A 플러스로 됐다라는 얘기는 출제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자, 이 판례는 이런 의미입니다. 갑, 을, 병 세 사람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실제 현실은 이게 의정부에 있는 땅이었어요. 의정부에 소재한 땅을 셋이 공유를 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과반수 있어요? 아무도 없죠. 과반수 아무도 안 되죠. 그런데 병이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다가 이 땅 일부에다가 땅 일부를 여기다가 독점해서 나무를 심어버렸어요. 이만큼을 독점을 하면서 나무를 심어버린 거야, 나무를. 그럼 누가요? 갑하고 을은 여기 지분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는데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야. 병이 여기다 뭐 해서? 독점해서. 독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독점 사용. 독점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1년 가까이. 그래서 나머지 공유자하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때 갑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독점 사용하는 병에게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요구할 수 있을까? 어떤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종전 우리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소수지분이죠. 얘 과반수 돼요? 안 되죠? 얘도 소수지분. 얘도요. 독점하는 얘도 3분의 1이니까 소수지분이죠. 소수지분권자가 이걸 뭐하면 독점해서 점유해서 쓰면 이건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다 이거. 위법이다 위법. 불법, 위법이다 이거. 위법, 불법이다. 이건 불법 상태다. 왜 불법 상태요? 독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유물은 같이 써야지. 왜 혼자 써? 독점 안 되죠? 그래 불법이야.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소수지분권자가 예전에는 우리 대법원은 보존행위로, 종전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보존행위로 전부를요, 이 땅 전부를 뺏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뭐가요? 인도 청구 할 수 있다. 근거는 뭐예요? 보존행위다, 보존행위. 지켜야죠. 독점하는 거 지키는 게 보존행위죠. 그래서 뺏어올 수 있다, 인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문제는 이게 뭐냐면 어떤 맹점이 있었냐면 그럼 이걸 뺏어가면 누가 가요? 갑이요. 갑이 여기를 어떻게 이 땅을 이만큼을 어떻게 해요? 얘가 독점하게 돼. 왜? 뺏어갔잖아. 뺏어가니까 얘가 독점하네.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뭐야? 저 자식이 지금 뭐라는 거지? 내가 독점하니까 불법이라고 그러고 지가 뺏어다가 독점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병이 어떻게 해요? 야, 빨아. 네가 지금 뺏어다가 네가 독점하잖아, 임마. 그것도 불법이야, 임마.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뺏긴 병이 얘한테 달라고 또 할 수 있죠. 이게 맹점이었어, 맹점. 뺏겼죠. 독점하는 거 뺏겼죠. 뺏기면 얘가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독점하는 것도 임마 불법이지. 말 되죠. 그래서 병이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죠. 얘가 달라고 그러네. 그럼 뭐예요? 아까 갑이 달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요? 병이 달라고 그러네. 이거 계속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계속 돌고 계속 이래야 되죠. 악순환입니다. 이게 서로 악순환. 이런 맹점이 있었어요. 이 판례가. 보존행위로 뺏어온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얘도 보존행위로 얘가 또 뺏어가죠. 악순환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하고 친구하고 제 친구 셋이요. 어렸을 때 이런 기억날 거야. 우리 돈 모아가지고 축구공 하나 살까? 좋아. 우리 10,000원씩 내가지고 축구공 하나 살게. 30,000원 걷어가지고 축구공 샀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놈의 새끼가 힘센 놈 한 놈이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한 달 동안 가지고 놀 거야. 나만. 그리고 그 자식이 공을 가지고 노는 거죠. 혼자서. 저는 돈은 냈는데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이때 제가 뭐라고요? 옛날 대법원 우리 판례는 뭐예요? 보존행위로 뺏어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형을 불러, 형을. 형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 저 공 제가 혼자 써죠, 혼자 써.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을 시켜서 뺏어오죠. 뺏어오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저만 독점하네. 저만 혼자 공놀이하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저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걔도 이제 불러. 걔도. 누구를 불러? 걔도 큰 삼촌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삼촌한테 뭐라고 그래? 그 공 뺏어달라고 그래. 왜? 보존행위로 뺏어달라 이거죠. 이게 악순환이죠. 돌고 도는 거죠. 이렇게. 이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었어요. 이게 맹점이었던 거예요. 악순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뺏어가고 여기다 도로 뺏어오고 뺏어가고 이거죠.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판례가 바뀌었어요. 이 위법 상태를 독점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위법 상태를. 불법 상태 해소를요. 해소 방법이 뭐냐, 방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종전에 우리 대법원은 뭐야?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를 허용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이게 종전 판례죠. 근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요? 악순환 계속 돌고 돌잖아. 야, 이게 말이 되냐 얘가 독점하잖아, 뺏어다가.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위법 상태가, 이 위법 상태가 일로 바뀔 뿐이잖아. 해결 안 되죠. 그래서 판례 변경된 거야. 종전 판례를 깼어요. 할 수 있다를 뭘로? 할 수 없다로. 이게 변경된 판례.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게 시험 나온다는 거죠. 작년 7월 달에 나온 거예요.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올해 또 나올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보존행위로 뭐 할 수 없다고? 인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얘가 뺏어온대요? 못 뺏어온대네. 인도 청구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되네. 그럼 이 위법 상태라고 그랬죠. 왜요? 독점하는 게 위법이지. 자식아 왜 독점해? 너만 가지고 놀아. 왜 너만 가지고? 너만 왜 독점해? 공유인데 왜 너만 독점해? 불법이죠. 근데 이게 인도 청구가 안 된대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 위법 상태 해소 방안이 뭐냐? 그랬더니 판례는 보존행위로 하지 말고 바꾸래. 뭘로 바꾸래? 지분권에 기해서. 너 지분 있지? 예, 있어요. 네 지분권을 얘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방해하는 거잖아.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하라 이거야. 뭐에 기해서? 지분권에 기해. 지분권에 기해서 뭐 할 수 있다?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다. 이게 방법이다. 그래서 위법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을 달리한 거야. 판례는. 종전에는 뭘로?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에서 구제를 받았다면 지금은 뭘로요? 보존행위로는 안 되고 보존행위를 할 수 없고 뭘로? 지분권에 기해서 뭐 할 수 있다고? 방해 배제가 허용된다는 거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의 내용이다. 얘가 뭐여도? 소수지분이어도 소수지분권자가 독점하는 거를 뭘로 뺏어온다고? 지분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한다. 오케이. 인도 청구는 안 되고 인도는 하지 말라고. 왜? 네가 또 독점하잖아. 됐나요? 오케이. 요게 해법이다. 전원합의체. 가볼게요. 기억. 소수지분권자 1인이 뭐 하는 거? 독점 사용하는 거는 적법, 위법 상태다. 이 위법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소하는 방안, 해소 방법이죠. 해소 방안은 하고 물은 거죠. 그 방안을 종전에는 뭘로 해결했어요? 보존행위로. 여기 있잖아요.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있었죠. 있었는데 바꿨어요. 인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소수지분권자 중요합니다. 종전에 할 수 있었죠?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바꿔야 돼요. 그럼 뭘로 한다? 지분권에 기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방해 배제 청구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다. 이 위법 상태 해결을 하면 되겠다. 됐죠? 니은티가. 이때 하나 더 하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지분 비율로 뭐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따질 수 있어. 얘가 여기 독점해서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같이 써야 되는데 지 혼자서 독점했죠. 독점 사용한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다른 공유자는 지분 비율만큼 뭐 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물어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는
미은, 디귿, 리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시험 정답으로 나올 거다라고 예측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보존행위 그러면 독점 사용하는 거. 이 문제가 시험 나올 거다라고 예상 딱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어서 공유물 관리행위로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의 이용관계는 첫째가 보존행위 문제. 두 번째는 관리행위 문제. 세 번째는 처분행위 문제. 보존행위는 해결했어요. 독점하지 말랬지. 독점하면 어떻게 할 건데? 지분권으로 뺏어와야지. 지분권으로 방해배제를 해야지. 보존행위로 뺏어오지 마. 자, 이제 관리행위 갑니다. 관리행위. 그림을 잘 보시면 관리행위는 뭐 하는 거냐면 임대 주는 거예요. 이게 공유부동산이잖아요. 공유. 근데 공유물을 임대를 줘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관리행위라고 해요. 이때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이걸 임대 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과반수가 돼야 돼. 과반수가. 지분의 과반수가 돼야 임대를 놓을 수 있어요. 따라서 갑도, 을도, 병도 과반수 되는 사람 없죠. 그럼 얘네들은 임대를 못 놔. 그럼 임대를 놓으려면 지분 얼마를? 과반수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쪽이 3분의 2, 여기는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그럼 여기 소수, 여기도 소수. 됐나요? 오케이. 이제 자리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나 토지를 뭐 하려면 임대에 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누가요? 갑이 해야죠. 과반수 되는 갑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누가? 갑이. 임대를 놓으려고 그런다. 누구한테요? 임차인 A에게. 임대차 하는 거. 이게 바로 관리행위다. 이거는 공유자 수가 아니라 뭐예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 사람 숫자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지분 가지고 따진다.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 수 그럼 틀려요. 이거 간평서에 나왔어요.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다. 그럼 틀리죠? 공유자의 과반수예요? 지분이야. 지분의 과반수다. 조심하실 것. 그래서 갑이 과반수 되죠? 그럼 이걸 임대 놓을 수 있어요. 동의 받고요? 안 받고요. 을하고 병한테 허락 안 받고 임대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걸 뭐하면? 점유하면 이 점유는 누구로부터?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관리권을 가진 사람한테 임대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점유는 적법점이다. 그래서 얘가 점유하는 거는 적법이에요. 그래서 소수지분권자인 을이요. 야, 너 내 허락 안 받았잖아. 얘가 임대 놓을 때 내 허락 안 받았죠. 그래서 을이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뭐 하라고요?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달라고. 왜요? 적법점이니까. 적법하게 쓰는 거니까 얘가 달라고 못한다 얘한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도 청구가. 건물이면 퇴거하라고요. 나가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적법해. 내가 쓰는 거 적법해. 나 얘한테 임대 얻었잖아. 그럼 얘는 소수지분권자는 얘한테 가서 태클을 못 걸어. 인도 청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요구도 안 돼요. 퇴거도 안 돼. 이 건물 나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얘한테 못 걸어. 왜? 적법점이거든요. 과반수권자로부터 얻으면 적법이야. 만약에 소수지분이요. 을로부터 임대 얻으면 불법이지. 근데 과반수권자로부터 얻었으니까 적법이다. 그럼 얘는 누구한테요? 갑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야, 왜? 너 월세 받았다며? 900만 원. 그거 우리 어떻게 지분 비율로 나누자. 부당이득 반환을 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시험 잘 나와. 그래. 을은 누구한테요? A에게 부당이득 반환 요구할 수 없다. A에게는 요구할 수 없고 누구한테요? 갑에게는 요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시험에 객관식 지문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아주 잘 나와요. 이게 공유물 관리 행위의 포인트. 자,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수권자가 임대 놨을 때 소수지분권자가 임차인에게 태클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까요? 1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뭐한 사람? 허락받은 재산이다. 그럼 누구죠? 임차인입니다. 별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이 적법점이. 여기 적법점이다. 별표. 거꾸로요. 누가요? 소수지분권자가 임대를 하면 무슨 점이요? 이건 불법이지. 구별되시죠? 임대 놓은 사람이 과반수냐 소수냐 이거에 따라서 임차인의 점유는 바뀌어지는 거죠. A가 점유를 했다. A가
갑한테 임대 얻으면 적법, 을한테 얻으면 불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소수지분권자는 여기 별 3개. 소수지분권자는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도 요구할 수 없다. 끝. 별 3개. 그럼 소수지분권자는 누구한테요? 과반수권자에게 부당이득만은 따질 수 있다. 됐죠? 이때 4번. 공유물의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뭐를요?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다 무슨 행위다? 관리 행위다. 처분 행위가 아니라 관리 행위다. 임대 주는 거 관리 행위. 임대 준 걸 뭐 하는 거? 해지하는 거 관리 행위다. 갱신 요구 거절도 관리 행위다. 꼭 기억하실게요. 기출 문제. 자, 이제 보존 행위, 관리 행위, 이어서 무슨 행위? 처분 행위를 끝내게 하시면 돼요. 처분 행위 보도록 합니다. 처분 행위는 어떻게 하죠? 전원 동의죠.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는 누구 동의?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지분 처분입니다. 지분 처분은 동의 없이 가능해요. 이게 많이 틀려요, 수험생들이. 그럼 이쪽에 처분하고요. 이쪽에 처분은 둘 다 처분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지분을 넘기는 거고 여기는 뭐를요? 공유물을요. 공유물을. 다른 거지.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 동의를. 지분 처분은 동의 없이 가능해요. 이게 다르다. 왜 그런 거예요, 지분은? 지분은 내 소유권의 일부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내 맘대로. 동의 없이도. 근데 공유물은요, 이 공유물은 내 거예요? 아니죠. 공동 소유잖아. 전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 점이 미묘한 차이점. 이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유하는 어디에? 나대지에다가. 나대지에다 뭐를요? 건물을 건축하는 거는 무슨 의미다? 이건 처분에 속한다 이거죠.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나대지에다가 여기다 뭐 하려고 그래요? 건물 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 나대지가 A, B, C 세 사람의 뭐로 되어 있어요? 공유로 되어 있어. 공유로. 여기다 뭘 지려고 그래요? A가 지분이 과반수거든요. 그래서 A가 여기다 뭘 지려고? 내 건물 질게. 건물 지으려고 그러거든. 이때 과반수면 내 맘대로 져요, 못 져요? 못 져요. 왜요? 건물을 짓게 되면요. 건물을 짓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돼? 부지를 독점하거든요. 이 건물 부지만큼을 뭐 하게 돼요? 건물 지은 A가 뭐 하게 돼요? 독점하게 돼. 그래서 이거는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독점해서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B하고 C가 사용을 못 하죠. 그래서 나대지에다가 뭐를 짓는 거? 건물 신축하는 거. 나대지에 건물 신축하는 거는 무슨 행위? 처분행위라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관리행위? 아니에요.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그래서 얘네들의 동의 없이 건물 세워놓으면 얘가 철거할 수 있어요. 왜? 내 허락 없이 건물 줘. 얘가 소송거래에서 철거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니다. 나대지에다가 이 공유하는 나대지에다 뭘 짓는 거? 빌라를 짓는 거는 처분행위다. 동의 없이 지으면 B나 C가 뭐 할 수 있음? 전부 다 때려 부술 수 있어. 무섭죠. 자, 그래서 공유물의 이용관계인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세 개를 뚫어냈어요. 시험 아주 잘 나오는 타켓입니다. 이어서 공유의 주장 보실까요? 공유 주장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1번. 공유자가 누구 지분을요? 자신의 지분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독으로 가능해요. 갑이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갑 단독으로 가능해요. 을이 자기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을 단독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2번. 공유자 갑이 누구 지분을? 을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갑이. 그럼 갑이 나의 지분이에요? 남의 지분이야? 갑이 남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보존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 이런 뜻이에요. 갑이 권리 행사하는 거. 갑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 땅을 누가요? 제3자가 독점하고 있다, 이가. 여기를 A가 독점하고 있다, 이가. 그때 갑이 이 A한테, 이 불법점이한 A라는 이놈한테 권리 행사를 치고 나갈 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갑이 누구 지분을요? 나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지분을.
나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는 보존행위라고. 내가 내 거 주장하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보존행위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이 단독으로. 갑 단독으로 할 수 있어. 단독으로. 그런데 말이죠. 갑이 누구 지분을? 을의 지분을요. 을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이 그러면 누구 지분을? 남의 지분을. 남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라서 단독으로 못한다고. 이 미묘한 차이. 갑이 누구 지분을? 을의 지분을. 을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이거다. 이거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여기 발표. 객관식 지문으로 나와요. 갑이 을의 지분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거는 거. 갑이 누구 지분을? 을의 지분에 대해서. 그거는 단독으로 못하는 거다. 왜요? 보존행위가 아니니까지. 오케이. 그래도 갑이 내 밥그릇 치고 나가느냐 남의 밥그릇 들고 나가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다. 이걸로 구별하시면 쉬울 거예요. 몇 표? 이게 객관식으로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공유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이죠. 방법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실게요. 마지막, 공유물 분할입니다. 자, 이 공유를 이렇게 이용을 하다가요. 공유부동산을 이용할 때 제약이 따라요. 왜요? 공동소유라서 내 맘대로 못해. 임대도 과반수 돼야 되고 처분도 전원 동의 받아야 되거든. 내 맘대로 못하는 거야. 그거 신경질 나죠? 그러다가 신경질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계속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끝내. 그게 바로 뭐죠?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거예요. 분할 청구합니다. 끝냅시다 우리 이제.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공동소유여서 뭐로 바뀌어요? 단독 소유로 전환이 돼요. 이를 공유물의 분할 절차라고 해요. 공유물 분할. 이 분할은 크게 이렇게 나눠요. 옆에다 동그라미를 그려보실까요? 협의 분할이 있어요. 협의 분할. 하나는 협의 분할. 협의를 하는 거죠. 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협의해. 어떻게 나눌지. 건물 어떻게 나눠가죠? 토지 어떻게 나눠가죠? 이거 협의를 하자고, 협의를. 행복한 거죠. 분할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줬어. 근데 나눌 게 없어 하나도. 그러면 뭐 분할할 게 없죠. 근데 빌딩이 여러 개야. 강남에도 하나, 부산에도 하나, 저 동경에도 하나. 빌딩이 여러 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가져야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할이라. 그거를 협의를 해서 쪼개는 거를 협의 분할. 협의가 되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재판으로 분할해요. 이걸 재판상 분할. 공유물 분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1차, 협의 분할. 협의가 되면 결렬되면, 불성립하면, 협의가 결렬되면 무슨 분할? 재판상 분할을 2차적인 수단으로 쓴다. 시험 문제. 협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분할을 먹혀 안 먹혀? 안 먹히지. 재판상 분할을 언제 먹혀요?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결렬돼야 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혼해보신 분은 알걸요?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재판상 이혼하지. 같은 거야, 맥락이. 1차, 2차. 협의 분할은 그럼 어떻게 해요? 전원이 동의해야 돼요, 전원이. 왜? 다 이해관계가 있고 지분이 있잖아. 그래서 협의 분할은 누구 동의? 전원 동의요.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할 때는 협의 분할서에 전원에 뭐가요? 전원의 인감이 다 들어가야 돼. 인감 첨부가. 그래야 분할에 이 협의 분할이 효력이 생겨요. 전원 참여가. 그래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병이 빠졌다. 그럼 협의 분할은 효력이 없어요. 병이 빠졌다. 병이 아프리카로 여행 갔다. 이거 협의 분할 안 되는 거야.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남자 A를 만나가지고 여기다 A를 어떻게 했다? A를 10명 낳았다. 이거 골치 아프죠. 왜요? 얘네들도 다 지분이 있잖아. 죽었다 그리고.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요? 공동 상속을 받죠. 그러면 얘네들까지 다 동의 받아야죠. 얘네들이 또 애를 또 낳았다. 20명을. 얘네들까지 동의 다 받아야 돼. 인감이 다 들어와야죠.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이 협의 분할은 무효야, 법적으로.
반드시 전제 조건 누구? 전원 참여다. 1인이라도 누락이 되면 누락 시에는 이 협의 분할한 거는 무효. 법정 무효로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니까 인감을 꼭 첨부하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죠. 근데 협의가 안 되면 그럼 무슨 분할? 재판상 분할. 이거는 법원이 하는 거야, 법원이. 얘가 원고, 얘네들 나머지가 피고. 전원이 다 소송에 들어오죠.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그래. 필요적 공동소송. 필요적 무슨 소송? 공동소송이다. 왜 공동이에요? 전원이요. 전원이 다 재판에 뛰어들어야 돼요. 다 이해관계 있으니까.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근데 협의를 오늘 했어. 오늘 협의했어. 내가 여기 가질게. 을 너 여기 가져라. 병 여기 가져라. 이렇게 협의가 됐죠? 그럼 소유권 생긴 거예요? 아니야. 협의 분할로 갑이 이 땅 소유권을 먹으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 소유권이 자기한테 생겨요. 협의라는 게 바로 뭐예요? 법률 행위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재판상 분할은 법원이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예요. 공유물을 뭐 하라고요? 분할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명하는 거야. 공유물 분할 판결.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즉시 소유권을 차지해 이렇게요.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여기 가져 갑이 병이 여기 가져 판결했죠. 그럼 즉시 소유권이 생겨요. 등기 없이도. 여기는 등기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없이 소유권이 생깁니다. 왜요?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라서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요. 여기 등기 없이 즉시요. 즉시 소유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이게 미묘한 차이죠. 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왔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즉시 생긴다. 등기해야 생긴다. 등기 없이다. 등기해야 그럼 틀려요.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게 뭐냐? 조정입니다. 조정을 했어. 조정을. 누가? 법원이. 얘네들의 의견 1안, 갑이 제시한 1안, 병이 제시한 2안, 을이 제시한 3안. 3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법원이 조율을 했죠. 그게 조정이죠. 조정을 했을 때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정에 의한 경우에는 볼까요?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합의사항을 조서에 뭐예요? 기재해서 뭐를 맞춰야? 등기를 맞춰야 소유권이 생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그럼 공유물 분할의 방법론이 크게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조정이 있다. 이 세 개로 머릿속에 쫙 조정이 되면 돼요. 협의 분할, 등기하고, 재판상 분할, 등기 안 하고, 중간에 있는 게 뭐라고? 조정이다. 근데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를 쳐야 된다. 별 3개. 3가지가 시험 다 남았어요. 요게 최근에 판례. 이렇게 해서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합의하고 총회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 강의 내지 심화 강의를 통해서 습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에 관한 한솔 노트를 개괄적으로 끝내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